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42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죠.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무언가 이끌어낼 만한 확실한 동력, 재료가 없기 때문에 중립 구간 안에서 투자자들은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중립 구간에서도 앞단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었죠. 공포 구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눈치 보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미넌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전체 도미넌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전일보다는 소폭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죠. 0.07% 상승하면서 58.7%의 도미넌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체 시장 안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력이 상당하구나, 아직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실 알트 불장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도미넌스가 50도 아래로까지 내려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50은 고사하고 55보다도 더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단에서는 이더리움이 어제보다는 조금 내림세 보였습니다. 0.18% 내려갔죠. 12.1%의 도미넌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알트 안에서는 이더리움보다는 확실히 그 아랫단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크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선별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도미넌스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금과 은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은 굳건하게 1위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 조금은 내려가는 모습은 보였네요. 그리고 은도 마찬가지로 내림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순위를 변동시킬 만큼의 움직임은 아니었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동일하게 8위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도 TSMC와의 격차가 조금은 좁혀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뒤에서 바짝 추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8위 자리를 과연 내어주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순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제보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조금 내림세를 보여서인지 순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어제는 38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41위까지 내려갔다는 거. 이렇게 그 밑에 단의 순위에서는 조금의 가격 변동만 일어나도 순위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영 코인들이 힘을 못 쓰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비트코인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죠. 91,1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더 휘청일 수는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이더리움도 1.75% 하락하면서 3,100달러 간신히 지켜주고 있고요. XRP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큽니다. 2% 넘게.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2.7%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단에서 활기가 나타났을 때는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졌었는데 지금 밈코인을 필두로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이 조금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 변수들을 잘 이겨내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변수들을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정보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입니다. 50분까지만 방송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도 마련해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정보방 안으로 방송 중에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좀 지각을 좀 했는데 새해부터는 이제 좀 시간 잘 지키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이런 투자 연구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쉽게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안 하셨으면 아무도 몰랐을 전문가님의 지각 사실을 다들 알게 됐죠. 오늘 버스도 파업을 하고 있고요. 밤사이에 내린 눈 때문에 곳곳에 빙판길이 있어서 좀 다니실 때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도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들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이제 오셨으니까 같이 하나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에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1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어제 또 차태현 전문가님께서 다뤄주시면서 제가 급하게 좀 우회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좀 드라마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의 이런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요? 갈등 아닌 갈등이 네, 계속 생기죠. 맞습니다. 1월 달에 일단 우리 그 미국에서 연준 의장이 파월한테 일단 그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수치적인 부분만 이렇게 좀 보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네. 지금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인하의 여부보다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많은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 이런 그 수치죠. 쉽게 말씀드리면 매크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지금 이제 파월 의장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갈등이 발생이 되는지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FOMC라는 곳은 독립성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쵸. 구속도 할 수 없고 관여도 할 수 없는 곳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적인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건 그런 것 같아요. 관세가 진행돼 버리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낮추면서 그런 이제 평정심을 뭐 쉽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금리 인하를 낮추면서 자기 관세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들고 왔고 그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은 그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네.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파월 의장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이런 그 물가 지표들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금리 인하가 되는지 아닌지보다 이제는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될 때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거시적인 것들도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물가지표, 경제지표들 나오는 것만 확인을 하고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해오셨던 분인데 이제는 여기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시는 만큼 얼마나 중요성이 더 높아졌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월 금리와 관련해서는 동결 쪽으로 지금 무게가 굉장히 실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님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동결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발표되었던 내용들, 특히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발표가 되었고, 네. 혹시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제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은 동결이 가장 크죠. 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동결이 될 때 무언가의 시장에 조금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을 했던 거랑 별로 없을까요? 저는 사실 뭐 시장에 예측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이렇게 관심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특히 공약이죠. 공약이 뭐였냐면 암호화폐를 달러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아니죠. 그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뭐라고 부르죠? 공약을. 공약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런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그런 수급도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횡보하고 있는 게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인식,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준비해 오신 자료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동결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조금씩 세밀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동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정치 노조 제한, 우리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염준에 관여하지 않을 때는 일단 우리가 이제 동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시 이슈적으로도 이제 선긋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좀 세계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미국에 대한 그런 지표들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가장 좋은 느낌은 우리가 정치적 외압보다는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그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경제 수치에 따라서 금리 인하되는 게 가장 장기 지향적으로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1월에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이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내비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결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매파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동결됐을 때 비둘기파적인 의견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씩 조금 시나리오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 동결과 매파적인 의견이 만났을 때 이때는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매파적으로 나오게 된다 하면은 일단 코인 시장 자체는 좀 상승으로 가는 방향보다는 좀 횡보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매파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뭐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데 하락을 하려면 이런 그 거버넌스적인 쇼크가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횡보성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매파가 나왔다라고 해서 뭐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보는 거는 너무 좀 오버스러운 그런 투자 심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 인하가 돼버리면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부분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경제적이 안정화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집어서 투자적인 부분에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1월 25일부터 27일 날이 아마 정례 회의가 진행될 겁니다. 네. 아마 그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동결이 진행되고 좀 매파적인 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적인 압박이 올 때마다 지속적인 보수적인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복수를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우리 파월 의장께서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일단 1월에 금리 동결 그 다음에 매파적인 뉘앙스가 조금 섞일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가장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지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조금 더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시장이 굴러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 흐름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둘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의 예상과 또 다르게 의외로 조금 좋게 나오네 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결은 똑같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유하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환호를 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이걸 기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 지금 뭐 이제 3월달, 7월달 금리 인하가 2번 정도는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지금 많게는 이제 100pp까지 총 4번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 편이라서 오. 아마 금리 인하는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파적으로 말하지만 추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마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열어둘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금 되돌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되돌림이 나타난다는 것이 되돌림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에서 3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1호 회귀하는 현상을 되돌림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지선만 지켜준다면 리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추후적으로 상승을 줬을 때 조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때를 베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오면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추후적으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흡수하고 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이 동결 플러스 비둘기파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확실히 시장이 조금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너무 가능성을 둬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늘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이렇게 오후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얘기들은 항상 잠자는 새벽에 나오고는 합니다. 이럴 때도 나는 잠 안 자고 전문가의 도움을 실시간으로 받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리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결에 지금 좀 확실시 되고 있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응책들을 마련을 해보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시나리오가 또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우리의 예상과 정말 다르게 인하가 되는 시나리오도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 인하가 되든지 아니면 뭐 인상이 되든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매크로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런 인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갑작스럽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에 또 이렇게 좀 대장이 된 것처럼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하가 되었을 때 사실은 왜 인하가 되었을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쉽게 설명드려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시장이 보고 있는 평균치는 동결이 맞습니다. 동결이 맞는데 혹여나 이 15bp가 인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큰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드려서 뭐 실업률이 갑작스럽게 뭐 더 안 좋아진다거나 그리고 뭐 이제 CPI라든지 이런 PPI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런 물가 지표들이 혹여나 너무나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호재냐 악재냐라고 따진다면 악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단어에 꼽히지 마시고요. 금리 인하가 왜 진행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지금보다도 경제 지표가 더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마냥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내비치는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더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땐 금리 인하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동결이 되면서 차츰차츰 더 안정화를 찾아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들 충분히 반영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보면 일단 행보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인 시장은 이제 상승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됐을 때 그때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 이득을 얻은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아마 이번에 그 규제가 생기는 것처럼 규제가 100%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관들 자금도 들어왔고 현재는 쉽게 이렇게 뭐 빨간 색깔 줄이 쫙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을 죽이는 지금은 많은 이런 이 구조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직까지 그렇게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단기적인 접근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플이라든지 리플은 뭐 바뀌었죠. 사명이 XRP라든지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기본적으로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냉정하게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그 파월 의장님께서 안경을 좀 내려쓰고 트럼프는 이제 너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가장 우리 암호화폐 쪽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 시장은 바보들이 아니에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제가 지금 보더라도 한국 사람 제가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다른 그런 전문가들 쉽게 설명드리면 천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얼만큼 이게 우습겠습니까? 맞잖아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색깔은 사실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죠 케인스가 진행했던 이런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시키는 그런 이제 그런 경제적 그 기술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뭐 파월 의장 이제 FOMC가 있는 한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흔들려서 혹시나 연준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투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상승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위한 매집이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연준은 여태까지 독립성이라는 이 매력 포인트를 잘 유지를 해왔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훼손되느냐 아니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에 환호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를 조금 걱정해야 되는 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차기 의장이 또 어떻게 자리에 앉게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지금 잘 해야 될 때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최대의 리스크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노이즈들이 많아요. 어떤 리스크를 제일 먼저 꼽으실까요? 뭐 오늘 방송 주제하고 있는 금리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리라는 게 흔들렸을 때 변동성이 커졌을 때 과연 국제적인 금리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환율이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 정도 올라갔죠? 13만 원 넘었죠. 그렇죠, 넘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팬데믹 때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갈 뻔했잖아요. 그때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47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오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환율 방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뭐 나스닥이든 뭐 국내 코스피든 많은 상승을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금리적인 부분이 많이 흔들린다면 뭐 일본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이라든지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국제적으로 이게 많은 이런 금리 불안성 때문에 시장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이렇게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과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 서로 악수도 한번 하시고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이런 금리적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좀 줄이는 게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좀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금리와 관련된 노이즈가 하루빨리 조금 불식이 돼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이 정치적인 그리고 이 불확실성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뚝심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방해 문은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동안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야 전문가님의 전략들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더 상세한 얘기, 방송에서 못 다들은 얘기들은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리스크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테일 리스크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시려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2026년 5월에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아무래도 이제 끝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또 이렇게 그 금리 인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의장까지 이렇게 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관여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테일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이런 거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 이 FMC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독립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의 그런 공권력 쉽게 설명하면 정치적인 색깔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법적 충돌이라든지 기타적인 내용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5월 달에는 우리 좀 정정당당하게 이런 연준에서 좀 이렇게 교체가 발생이 돼야지만 좀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더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임기가 오는 5월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차기 의장이 계속해서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때 뚜껑을 열고 좀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은 누가 자리에 앉게 되는지 같이 주시를 해보시면서 그때 대응 전략들 맞게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해 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 드시죠? 전문가님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직 내가 원하는 얘기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방송 끝난 다음부터 전문가님의 전략들 이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 안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차트들은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비트코인 얘기부터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네, 어떤 흐름 맞습니다.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 제가 뭐 차충이라고 해서 차트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봉입니다. 이거는 제가 비트코인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좀 이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인데 그 혹시 앵커님 저 현물 매수 매도 하실 때 네.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는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뭔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왠지 이따가 더 뭔가 내려갈 것만 같고 팔려고 그러면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파는 게 어렵습니까? 아, 저는 오히려 파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파는 게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파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 차트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검은 색깔 줄이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라는 겁니다. 이 정 볼린저 밴드가 1980년대 만든 1890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만든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튀어나와 있는 걸 레그라고 부르는데 항상 볼린저 밴드 선을 이탈하고 이 볼린저 밴드 선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무너진다면은 항상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현물 종목을 들어가고 팔려고 했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차트는 어느 뭐 공짜로 쓸 수 있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그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팔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제가 한번 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 네네. 일단 제가 만주원님한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제가 그때 저번 주 2주 전인가 2주 전 방송인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렇게 횡보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횡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글이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 행보선입니다. 행보선인데 현재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축소가 되면서 확장이 되면서 그림을 그림 상승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여기서 눌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우리가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상승을 줄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는 기준선이 이제 우리가 뭐 94K 선이죠. 94K 선을 돌파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보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들은 90K를 지지를 하느냐, 90K를 지지를 하느냐, 그리고 94K를 돌파를 하고 여기를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K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이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현상을 하시는 게 투자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94K가 돌파를 한다면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들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조금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비트코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그림이 대칭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방향성이 지금은 이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중요한 이 94K 지지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차후적인 이런 알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미넌스입니다. 이 도미넌스는 뭐가 중요하냐?
이제 제가 이제 12월 달 방송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행보를 하면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들쑥날쑥 상승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도미넌스가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런 이제 수급들, 쉽게 설명드리면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쏠리면서 상승을 주기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떨어질까요? 라는 분이 많으신데 바로 이런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얼마가 가장 좋을까요?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57%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7에서 58 정도가 가장 좋네요. 일단 제가 다음 방송에는 이런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차트 두 개를 같이 분할을 해가지고 이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제가 한번 들고 올게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지네요. 일단 지금 57에서 비트코인이 행보를 하면 알트코인들이 좀 대부분 이렇게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제가 몸이 이상한가? 일단 하고 다음 패스를 해서 자, XRP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XRP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홀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XRP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이탈되면서 이 레그가 발생이 되었죠. 그러면서 다시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XRP에 대한 중요 지선은 3,080원이라고 봅니다. 네. 네, 3,080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80원인 이유가 이 XRP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3,080원이 이 부분이잖아요. 잠시만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항상 저항선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보시면은 항상 여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지금 이 선을 보시면은 상승을 주고 타락을 주고 이게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080원 부분이 가장 큰 저항선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선은 바로 이 선입니다. 자, 이 선인데 여기가 이제 3,800원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차트를 우리가 크게 3,800원. 크게 이렇게 키워 넣으면 충분히 우리가 지지선 어딘지 파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XRP에 관련된 방향성은 우리가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단 중요 지지선의 3,080원 부분을 지키느냐 그리고 3,800원 부분을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XRP 투자를 한다면 사실 3,080원의 중심으로 내가 사고 그리고 3,080원 부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레그 발생이 됐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충분히 10% 20% 수익이 났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파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항상 기준점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080원이 중요 지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 볼린저 밴드 선에서 이탈이 되면 내가 팔겠다라는 그런 투자 목적이 정해진다면 충분히 내가 이 아래서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볼린저 밴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사실 이렇게 뭐 MFI 지표라든지 어비브이 지표처럼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보여지는 대로만 움직이면 충분히 리스크를 지으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크립토 시장 자체가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자산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솔라나 코인입니다. 솔라나 같은 코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트코인과 이런 알트코인, 특히 라지캡 코인들, 시총이 큰 코인들의 그런 차트가 비슷합니다. 이것 또한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보시면은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평선이었구나. 이평선은 제가 다음에 그리고 오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이탈되었지만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사실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떠버리면 볼린저 밴드가 다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돌파를 실패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에서 솔라나를 매수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는 파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이 일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선이 그려지려면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일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자면 19만 6천 원 부근이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솔라나가 한 번 더 30만 원대를 돌파하려면 바로 이 선이죠. 바로 이 선입니다. 이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이 지금 21만 원 선입니다. 21만 2천 원 선이 1차 방어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도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볼린저 밴드가 상승으로 그리다가 이 일봉선이 무너지면서 사실 레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탈이 되어버렸고 이탈이 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한다면 상승을 주겠지만 아마 여기서는 또 횡보세가 될 겁니다.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코인을 이쪽 부분에 사신 분들이시라면 우리가 이 부분쯤에 팔 수 있는 능력은 되셔야지만 우리가 투자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줄 안다. 그리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큰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얼마큼 잘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투자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나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금같이 이런 암호화폐가 이제 규제가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몇만 프로 이렇게 상승은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만 프로를 가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런 코인에다가 장기적 투자하시는 게 장기적 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제가 오늘은 볼린저 밴드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샀을 때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이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XRP와 그리고 이제 솔라나, 도지코인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내일의 코인 첫 방송이라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될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접근성 쉽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두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통해서 일단 메이저 코인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봤죠. 오늘은 특히나 볼린저 밴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매수 그리고 특히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의 좋은 흐름들을 잘 이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이탈을 하거나 상방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추세가 또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수들을 다 지나가면서 상승 동력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가 가장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이번 한 주 동안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고 싶다. 지금 들은 얘기들 말고 이 메이저 코인 안에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은 이렇게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럼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시장 안에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으신 코인은 도대체 어떤 걸지 전문가님의 관심 코인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어떤 코인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으실까요?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타이코 코인을 제가 눈여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라시캡 코인들, 시총이 큰 코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주는 편이고 이렇게 횡보할 때는 좀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시장에서도 이런 고래 지갑들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시총이 약한 이런 코인들이 상승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그런 내용이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어떤 전략이냐면 코인은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는 이런 이제 일봉이 많습니다. 특히 시총이 낮은 코인들에 이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인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비트코인이 횡보한다는 기준점을 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꼬리표 다닌 게 거의 3개까지는 발생이 돼요. 3개 정도는 제 경험상 발생이 되고요. 이것 또한 보시면은 이렇게 3개, 이거 4개까지 발생됐네요. 이렇게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낮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올려보자라는 심리가 발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타이거 코인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볼린저 밴드를 봅니다. 이 볼린저 밴드에서도 현재 레그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가 조정을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시면 우리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하단에 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21선이 하나 있고 상단이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을 이제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거라서 21선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21선에서 일단 안 나오네요. 21선에서 일단 1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쪽 하단선에 대일 때 2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균 단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려서 지금 타이코 같은 경우에는 2258원쯤이 이제 하단선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중간선이 261원입니다. 261원에서 263원까지 이렇게 두 번 매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상단 부분에서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를 하실 때는 두 번 나눠서 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이렇게 꼬리표, 쉽게 말하면 윗봉에 대한 그런 이제 줄이 많이 단 코인들은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자료를 잘 준비해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의 관심 코인 타이코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전문가님의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